옥상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하고 봤는데 집에 존나 무섭더라고. 난 고소공포증이 있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안 무섭게 죽고 싶다.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렇게 높은데 무서웠나? 그래서 문득 잠깐 정신을 차렸어. 뭐지?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죽었으면 좋겠고 다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죽는 게 무섭지? 내가 사실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나? 그때 중3인 이지영이 깨달았던 게 있어,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잠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중3 때 말이야.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사회문화 같은 데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원래 처음부터 충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방분이셨고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서울의 용산에서 나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부터 나는 인천에서도 생계가 항상 어려웠던 기억이 나. 왜냐면 항상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우리 집이 수해가 나서 물건이 다 물에 젖어서 너네 수해 나서 구정물 들어오면 침대, 옷, 책, 노트 다 버려야 되는 거 알아? 그게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너희가 필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어릴 때라고 이런 필기 덕후가 아니었겠니? 어릴 때 정말 열심히 필기했던 너희가 지금 생년 11주를 다 내 손으로 적은 필기 노트가 있는데 그게 물에 전 과목 다 젖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입었던 교복도 옷도 다 버려야 되고 당장 잘 데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 가서 선배들이 물려놓고 간 교복 몇 개를 주섬주섬 걸쳐가지고 학교에 가봤자 책도 교과서도 없는 상태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내 마음. 게다가 어머니 아버지는 암투병 중이시고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셔. 왜냐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딸이 제공해주고 있어서. 자 어쨌든 그리고 언니들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막 삶의 불행이 내가 다 닥쳐올 때 게다가 사춘기일 때 내가 겪었던 일인데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남들은 겪지 않는 시련을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겪나. 남들은 가난만이라는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견디기 힘들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모진 이 모든 것들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 겪어야 되고 게다가 나는 사춘기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삶의 지속이 죽음보다 고통일 것 같은 거야. 죽으면 편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중3 때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죽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 문학작품 가르치고 있었어. 김수영의 시 풀은 눕는다 이런 시였어. 그때 내가 일어나서 이지영 너 어디 가라고 할 때 진짜 영혼 없이 동공 풀린 상태로 저 죽으러 가요 라고 얘기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은 화장실 가냐?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날 보내줬고 나는 거기서 진짜 죽을 각오로 나는 진짜 너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근처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어. 20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까지 올라가면서 죽으면 편해지겠지? 죽겠다 진짜 죽겠다. 왜냐면 이게 사춘기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그 옥상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하고 봤는데 집에 존나 무섭더라고. 난 고소공포증이 있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안 무섭게 죽고 싶다.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렇게 높은데 무서웠나? 그래서 문득 잠깐 정신을 차렸어. 뭐지?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죽었으면 좋겠고 다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죽는 게 무섭지? 내가 사실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었나? 그때 중3인 이지영이 깨달았던 게 있어, 얘들아. 난 삶의 미련이었고 나는 정말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그 옥상에서 깨달았어. 내가 삶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내가 역설적이게도 내 삶을 너무 사랑하고 완벽주의가 강해서 작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작은 시험의 실패, 작은 내신의 오점 이런 것이 그 완벽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나를 파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 차라리 내가 욕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완벽주의가 없었다면 시험 망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노트 같은 거 버릴 때 에이 뭐 다시 적으면 되지 어차피 노트 잘 보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했거나 시험 망치면 에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했을 텐데 내가 나한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고 너무 완벽한 페이지를 쓰고 싶은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걸 그 높은 곳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이지영이 사춘기에 깨달았어.
그 울면서 올라갔던 옥상이었는데 다시 울면서 내려오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있다? 여기서 같은 이지영은 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삶을 하나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선물을 받았으니 차라리 죽을 각오로 독해져서 죽을 각오로 성공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알게 된 걸 좀 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고3 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공부하고 허벅지로 포크를 찌르고 때로는 손등을 샤프로 찔러가면서 피가 나도록 공부했던 그 과정 중에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독하게 해도 죽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왜 중3 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진짜 죽을 각오로 하니까 못할 게 없겠더라고. 정말 처음부터 어떤 핸디캡이 있고 어떤 출발점이 불리해도 죽을 각오로 하니까 진짜 다 물리치고 이길 만한 승부사가 돼버렸어. 내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법학을 공부할 때 되게 놀라운 판결을 하나 만나게 됐어. 나를 변화시킨 두 번째 사건이야. 첫 번째는 그 옥상 위였고, 두 번째는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법대 수업 들으면서 들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판결. 세상에 증오범죄를 해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여러 사람을 죽인 다음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서 저주하면서 자살을 시도한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하고 치료 후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례야. 뭐 어린 나이부터 가정에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마저 죽으려고 했던 사건. 모든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달라 그러고 모든 배심원들도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악마다라고 얘기할 때 판사가 나는 이 판결에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삶을 변론서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한 번도 당신 편이었던 적이 없었고 철저히 당신을 외면했고 당신의 삶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세상이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을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조차 검사도 배심원도 여기 있는 청중들도 당신을 사형을 선고하라고 얘기한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자살을 시도했을 때 감정이 어땠냐? 그랬더니 피고인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다. 저를 사형시켜달라고 얘기를 해. 다 포기하고 저를 사형시켜주세요. 판사가 얘기해. 내가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서 냉철해야 될 법관이지만 당신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겠다. 판사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살을 10번만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해. 청중이 숙연해지고 피고인이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막 울며불며 하던 피고인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자살을 10번을 얘기하거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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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그러면서 펑펑 울어. 펑펑 울고 청중도 펑펑 울고 판사가 얘기해. 혹시 10번을 외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살자라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린 적은 없냐고. 모두가 사형을 선고하라 그럴 때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니 교도소에 가서 죄를 참회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반성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내려. 내가 그 판결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판사가 너무 멋있고 저런 내가 중학교 때 깨달았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걸 어디서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저런 멋진 판사는 못 돼도 내가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꼭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중에 사법고시를 떨어지고 강사가 되고 220만 명의 수험생을 만나고 하필 생활관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르치게 되면서 이게 나의 사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수험생활 힘들어. 공부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로 점철돼 있고 때로는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이 많이 닥쳐올 거야. 공부만 하기에도 스트레스 받는데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다 파탄이 났을 수도 있어. 시련이 하나만 오면 버틸 수 있는데 여러 개가 겹쳐와서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겉으로 티 안 내지만 속으로 지금 많이 골마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던 자기 자신도 못나 보이고 하려고 해도 잘 따라주지 않는 체력도 D-300일 깨지고 200일 깨지고 100일 깨질수록 더 심해질 거야. 많은 수험생이 우울증을 겪고 그때 극단적인 생각에 유혹을 한 번쯤은 겪어.
그때마다 생각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삶을 원해서 역설적이게도 자기 파괴적 생각이 들었을 뿐 나는 나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너희가 모르겠어. 생활관리 잘 보는 거 중요해. 나 생활관리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힘든 일 물론 있겠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사연 뜯어보면 너희도 지금 멘탈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것만 생각해.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 주고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쌓아놓는다는 내 말. 맹자라는 유교의 사상가도 이렇게 얘기해.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뼈를 아프게 하고 그 배를 굶주리게 하여 시련을 주어 그가 큰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혹시라도 시련이 있거든 내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내가 어릴 때 죽도록 힘들 때 남들은 나 정도로 가난한 것도 힘들겠지만 부모님 건강, 언니들 문제 내가 정말 차마 강의 중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들, 내가 강의에서 오픈하지 못할 정도의 시련들을 겪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나중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시련이 몰아서 오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강사가 되어서 생각해보니 어찌 보면 내가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에게 그런 장치가 없었다면 나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연애하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애기 키우고 있으면서 아, 나는 사랑받는 여자야 이러고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옥상 위에서 그리고 대학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그 판결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혹시라도 여기 앉아있는 너희가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될 시점에 이런 얘기가 혹시라도 간 사람이 이 200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건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이 너희를 사랑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힘내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자기를 좀 달래주고 감정이 약해질 때 야 우리 몸에 감기 걸리지 지금 영하 23도니까 감기 걸려서 막 으스스 떨릴 때 야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려서 몸살 왔는데 야 너 왜 감기 따위 걸리고 그래 너 가서 빨리 나가서 운동장 뛰어 하는 그런 바보는 없어. 몸에 감기 걸리고 몸살이 오면 따뜻한 이불에 자기를 누워주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감기 나면 해야지라는 하는데 몸의 감기 컨트롤법은 그렇게 잘 알면서 마음의 감기가 와서 우울이 왔을 때 이 우울도 영생을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우울의 감정은 마음의 감기야. 그 마음의 감기가 왔을 때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줘야겠다. 불쌍한 내 자신 지금까지 고생이 많구나 하고 자기를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기가 오면 너 X냐? 너 왜 네 감정도 컨트롤 못해? 너 왜 이따위로 살면서 자기를 더 혼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마음이 힘들 때 혹시라도 나중에 내 말이 생각나면 얘들아 내가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나를 오늘은 좀 쉬게 해줘야겠다고 달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진 수험생활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선생님이 귀한 시간 들여서 너희 수험생활에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어찌 보면 내가 강사가 돼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너희에게 11주에 딱 한 번 시간 들여 얘기하니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자신한테 불쌍한 내 자신 고생 많다. 감정이 우울할 때 내가 감기 치유 잘해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잤으면 좋겠어.